수능 특강 1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가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체온 변화고, 나는 요렇다. 기억 니은이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중에 하나다. 시상하부의 온도가 높을 때 니은인 올라가고 있고, 기억은 시상하부 온도가 낮을 때 이 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온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져야 되는 게 뭐예요? 열 발생량이지. 반대로 체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열 발산량인 거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지금 여기는 추울 때라고 했죠? 저온 자극 주어졌을 때. 혈관을 수축시키는 건 누구예요? 교감신경이지. 티록신 분비 촉진하는 것도 뭐 교감신경 이용해서 뭐 자극할 수도 있는 거고,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려면 TSH 분비를 촉진하는 거고, TRH 분비를 촉진한다, 뭐 요런 거. A에 의한 변화는 부교감신경의 흥분 발생이 증가해 나타나는 게 아니죠. 교감신경이니까 틀렸고. B에 의한 변화의 결과로 기억이 증가한다.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면 열 발생량이 증가하냐 물어본 거야. 맞지? 물질 대사를 촉진해 주니까.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열 발산량 개념이죠.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열 발산량이 높을수록 많은 거지. 그러니까 혈액이 많이 흐를수록 열 발산량이 높은 거니까. T2일 때 열 발산량이 더 높은 걸 확인해 보면 T2일 때가 더 많아야겠지. 그러니까 틀렸죠? 니은. 그럼 14번. 동물의 이자에 포도당 용액을 주입한 후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 결과를 봤다. 포도당 용액을 주입한 이후에 급격하게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있어. 그럼 이 A가 뭐예요? 인슐린이지.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거 낮춰주려고 인슐린의 분비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포도당 주입했더니 반대로 떨어져. 요거는 글루카곤이겠지? A는 인슐린인데 이자의 알파가 아니고 베타에서 분비를 하죠. 그러니까 틀렸고. 여러분들 베타 쓸 때 이거 잘 써야 된다 그랬어. 이거 B세포 이렇게 쓰면 안 돼. B세포는 B림프구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베타 이렇게 써야 돼. 길게. 꼬리 달리게. 간은 A와 B의 표적기관이다. 맞죠?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하냐 분해하냐 뭐 이거.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에서 활동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된다. 자, 교감신경이 흥분한다. 교감신경은 혈당을 높여준다, 낮춰준다? 혈당을 높여준다. 친구랑 치고받고 싸울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혈당을 높여야 된다. 그런 거지. 그래서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되는 거 맞죠? 니은틱을. 그 다음 15번. 삼투압 문제가 나왔고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과 혈점 삼투압을 나타낸 거다. 공부를 좀 한 애들은 이 그래프에서 뭐가 혈장 삼투압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혈장 삼투압 그래프는 요거거든? 이거 살짝 움직이는 거 요거?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도 알 수 있지만, 모른다고 했을 때 아는 방법은 물을 섭취했다. 이 시점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니네 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오줌 생성량이 늘어나잖아? 늘어나는 값 기억이 있고 줄어드는 값 니은이 있어. 그럼 늘어나는 값이 뭐인 거야? 오줌 생성량인 거지. 얘가 오줌 생성량이고 얘가 혈장 삼투압이겠죠? 물을 섭취했으니까 그 물이 우리 체내로 흡수되면서 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혈장의 농도가, 혈장의 삼투압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져는 거죠. 그럼 기억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다. 맞죠? 니은 혈장 삼투압은 T1일 때가 물 섭취 시점보다 높다. 혈장 삼투압 그래프 요거 니은 그래프고, T1일 때와 물 섭취 시점일 때 비교해보면 물 섭취 시점이 더 높죠? 그러니까 틀렸죠? 이거 진짜 눈 뜨고 있냐 물어본 거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얘들아.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는 T1일 때가 물 섭취 시점보다 높다. 자,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누가 결정한다? 그치, 이거는 혈장 삼투압이 결정한다. 혈장 삼투압이 T1과 물 섭취 시점을 비교해보면 물 섭취 시점일 때는 혈장 삼투압이 요만큼이고 T1일 땐 요만큼이야. 어디가 높아? 물 섭취 시점이 높지. 물 섭취 시점에 혈장 삼투압이 더 높으니까 ADH 분비량도 어디가 높아야 돼? 이제 물 섭취 시점이 높아야지. 혈장 삼투압이 높으니까 이거 낮춰주는 호르몬인 ADH 분비량이 여기서 많고 여기선 적어야지. 그럼 T1일 때가 물 섭취 시점보다 낮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여러분 1번. 다음 16번. 16번 처음 보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정상인 사람과 A, B, 비정상인 환자들이 있다. 정상 상태보다 많은 양의 오줌이 생성되는 A랑 B라는 두 사람이 있고 각각 한 명은 뇌하수체 이상이 있는 사람과 콩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다. 요 기억감 말하는 거고. 그럼 일단 이 그래프를 해석해 봤을 때 자,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다라는 건 ADH가 뭐 생성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뜻일 거고 오줌이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이니까 ADH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ADH가 적게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지. 콩팥에 이상이 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ADH가 잘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앞에 요 문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야. 지금 설명했었지. 여기서도 ADH가 생성이 안 되는데 기능은 할 수 있는 애들과 ADH가 생성이 안 되는데 기능할 수 있는 애들. 똑같은 말 했나? 나 지금? ADH의 생성과 작용 관점에서 생성, 작용. 생성이 안 되는데 작용이 될 수 있는 애가 있고 생성은 되는데 작용을 못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 환자 중에. 지금 딱 이 상황인 거지. 그럼 이 가그래프를 봤을 때 혈장 삼투압이 아무리 높아져도 ADH 농도가 이렇게 적어. 이 B 그래프를 보면. 그럼 이 B라는 애는 ADH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애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애야? 그치,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애지, 얘 B가. ADH 농도가 엄청 낮잖아. 이렇게 낮게 유지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B가 어디 이상 있는 애야?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는 애지. 뇌하수체 후엽에 이상이 있어서 ADH가 정상인보다 적게 생성되고 있는 애야, 얘는. 그럼 요 A가 어디 이상이 있는 애야? 콩팥에 이상이 있는 애지. 콩팥에 어떤 이상이 있냐? 정상인과 비교해봤을 때 ADH 농도가 똑같은 혈장 삼투압일 때 정상인 애들보다 이 A가 한참 높죠. 그 말은 이 콩팥이 ADH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ADH에 잘 반응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 A라는 애는 콩팥 이상이 있는 애고 B라는 애는 뇌하수체 이상이 있는 애야. 뭘 비교하면 되냐면 이 기억을 알아내려면 그냥 이 A, B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정상을 보면 되겠지. ADH 농도가 높아질수록 기억값도 정상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어느 추세를 보면. 정상인 사람을 보면. 그럼 요 기억이라는 값은 오줌 삼투압이야? 오줌 생성량이야? ADH 농도가 증가할수록 따라서 올라가는 건 뭐야? 그치, 오줌 삼투압이지. 오줌의 농도. ADH 많이 분비될수록 물을 많이 가져가니까 오줌의 농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억. A는 콩팥에 이상 있는 환자다. A 콩팥에 이상 있는 환자 맞죠?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다도 맞죠? A와 B에서 모두 정상 상태에 비해 농도가 진한 오줌이 배출된다. 애초에 오줌이 많은 양으로 나오잖아? 오줌의 양과 농도는 어떤 관계로 했어요? 그치, 반비례 관계야. 근데 이 많은 양을 생성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묽은 오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틀렸죠? 3번.
그럼 3점짜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짜리. 3점짜리도 또 그렇게 썩 어렵진 않아요. 같이 해보면 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 특징에다가 요 호르몬들 대입해보라고 했었죠. 이자에서 분비하는 거 뭐예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거 누구예요?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부교감 신경에 의해 분비가 촉진되는 거 누구야? 인슐린이지. 그럼 요 A, B, C 중에 인슐린 같은 경우는 3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 A, B, C 중에 555로 채울 수 있을 때 여기밖에 없지. C를 555 채우면서 C가 뭐야? 인슐린이 되겠지. 근데 이 부교감 신경의 분비가 촉진된다. 이 특징은 인슐린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요 니은 XXO라고 되어 있는 이 니은이 뭐야? 부교감 신경이 분비를 촉진한다 라는 거겠죠. 그 다음 A와 B를 봤을 때 여기 에피네프린이라는 애는 특징을 하나만 가지고 있고 글루카곤이라는 애는 특징을 2개 가지고 있잖아. 그럼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는 여기 A, 2개 가져야 되는 애는 이렇게 채울 수 있겠지. 그럼 B가 글루카곤이고 A가 에피네프린이다. 그럼 모든 애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라는 특징은 혈당량 조절에 관여한다는 거고 얘는 이자에서 분비한다겠죠. A와 B는 모두 오다 맞죠? A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한다. 에피네프린 부신 겉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야? 이제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죠. 부신 속질과 겉질은 완전히 달라요. 속질을 자극하는 건 누구야? 그쵸, 교감신경이야. 겉질 자극하는 건 누구야?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야. 잘 구분해야 되고 B와 C는 모두 교감신경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된다. 자, C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아니고 부교감신경이 분비를 촉진하죠. 그래서 틀렸어요. 1번. 그 다음 2번 보면 A부터 C는 티록신, 에피네프린, 항인형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얘들의 분비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면 쉽게 풀 거고 모르면 어렵게 풀겠지. 에피네프린은 아까 말했다시피 부신, 속질에서 분비하는 애고 얘는 누가 자극해? 교감신경이 자극해. 맞지? 항인형 호르몬 누가 분비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하죠. 티록신 누가 분비해? 갑상샘. 갑상샘 누가 자극해? TSH. TSH 누가 분비해?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전엽 누가 자극해? TRH. TRH 누가 분비해? 시상하부.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보면 이 가와 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이 이어져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그대로 이어져 있지. 이렇게 이 시상하부 부분과 내분비샘 디귿이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A와 B는 신호전달 경로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신호전달 경로 자체가 아닌 거야. 그럼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해보면 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요 항인효 호르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생성 장소는 어디다? 시상하부다. 시상하부에서 ADH를 만들어서 그걸 뇌하수체 후엽으로 보내서 저장을 해둔다. 지금 그게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어떤 신호 전달 경로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만들어서 여기다 옮겨서 저장해 놓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신호 전달 경로 없이 그냥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A랑 B는 신호 전달 경로고. 그러니까 이 내분비샘 디귿이 뇌하수체 후엽이 되고 이 호르몬 B가 ADH가 되는 거지. 항인형 호르몬. 이거가 파악이 되면 이제 가랑 다는 구분하기가 쉬워요. 가는 여러 단계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분비까지. 다는 한 단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에피네프린이나 티록신 봤을 때 딱 봐도 티록신이 훨씬 많은 단계를 거쳐서 분비가 되죠. 이렇게. 그럼 이 호르몬 A가 티록신인 거고 이 티록신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갑상샘인 거고
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하는 데가 뇌하수체 전엽이겠지. 이때 작용하는 호르몬들을 봤을 때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 분비해서 뇌하수체 전엽 자극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해서 갑상샘 자극한다.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만들어낸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내분비샘 리을 이 C가 마지막으로 에피네프린이 되고 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분비한다? 부신? 속질에서 분비한다. 자, 이 부신 속질은 누가 자극한다? 교감? 신경이 자극한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티록신 같은 경우는 호르몬 자극에 의한 이런 연쇄 반응으로 분비가 되는 애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교감 신경이 작용해서 분비가 되는 애다. 호르몬 자극에 의해 분비되는 것과 신경 자극에 의해서 분비되는 애.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 이 문제 잘 풀어보세요.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죠? 배설계에 B의 표적기관이 있다. B는 ADH였고 ADH 표적기관은 콩팥이야. 콩팥은 배설계 맞죠? 맞아요. A와 B는 모두 신경에 의한 신호전달 경로다. A는 신경이야? TRH 호르몬이지? 여기 틀렸죠? 그래서 틀렸어요. 기억니요. 4번. 그 다음에 3번 티록신 분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도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티록신의 분비가 봐봐. 아까 티록신의 분비는 여러 단계에 거쳐서 분비가 되는 과정에 있었지. 근데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중에 다른 어느 한 부위에만 이상이 있는 환자를 나타냈고 어떤 이상이 있냐? 티록신 분비가 정상인보다 감소한 환자 다의 호르몬 분비 과정을 나타냈대. 그럼 요 다라는 환자 같은 경우는 티록신은 안 나와. 티록신이 분비가 감소하면 얘가 음성 피드백으로 얘들을 각각 촉진해가지고 TRH와 TSH 분비는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이렇게. 다라는 사람은 티록신의 분비는 적지만 TSH와 TRH의 분비는 많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TRH가 많이 나오면 뇌하수체 전엽 자극해서 TSH가 많이 나와. TSH 많이 나오면 갑상샘을 많이 자극하니까 티록신이 많이 나와야 돼. 근데 많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 말은 어디 이상이 있다는 뜻이야? 갑상샘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야. 이 다라는 환자는. 그럼 다는 일단 갑상샘에 이상이 있는 환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한테서 유일하게 안 나오고 있는 이 니은이라는 호르몬이 뭐인 거야? 티록신인 거죠. 일단 기억과 디귿은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TSH, TRH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뭔지는 모르는 상황이지. 오케이? 자, 그럼 가와 나가 각각 시상하부에 이상이 있는 애와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는 애일 건데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그림에다가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닿게 아니라고 하고 지금 여기 옆에 이 뭐 분비 감소 이런 걸 다 지워버리고 생각해봐. 첫 번째 경우 시상 하부에 이상이 있다. 여기에 이상이 있어.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TRH 분비가 어떻게 돼? 적어지겠지? TRH 분비가 적으면 뇌하수체를 적게 건드리니까 TSH 분비도 어떻게 될까? 적어지겠지. TSH 분비가 적어지면 티록신의 분비도 당연히 적어져요. 그럼 얘가 음성 피드백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촉진하는 신호를 줘야 돼. 얘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촉진하는 신호를 줘도 어때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 시상 하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TRH의 분비량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그치? 그럼 시상 하부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TRH든 TSH든 티록신이든 다 분비량이 어떤 거야?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 이 표 안에서 보면 가가 시상 하부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고 나가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요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안 지우고 싶은데 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상이 있냐? 일단 이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 티록신의 분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으면, 여기 딴에 이상이 있으면 TSH 분비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지? 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들 거야. 티록신 분비가 줄어들면 얘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음성 피드백으로 시상하부를 막 때리겠지? 그럼 시상하부는 정상이야. 그럼 요 음성 피드백 신호를 받아가지고 시상하부가 TRH 분비량을 어떻게 해줄까? 늘리겠지. 얘가 지금 적게 나오고 있으니까 음성 피드백으로 TRH 분비량은 늘려줄 거야. 얘를 아무리 늘려줘도 어때요? 이 다음에 뇌하수체가 이상이 있으면 얘가 이 TRH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TSH를 끊임없이 적게 분비하는 상황. 그래서 티록신이 적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나 같은 경우는. 뭔 상황인지 이해됐어? 그럼 이 나에서 기억은 플러스고 디귿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 기억이 TRH가 되는 거고 얘가 TSH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표가 이제 이해가 안 되겠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기억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된다. TRH는 어디서 분비해요? 시상 하부에서 분비하지? 틀렸고. 가는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다. 시상 하부에 이상이 있지? 틀렸고. 가와 다에서 모두 X에서의 물질 대사가 정상인보다 적게 일어난다. X는 표적 기간을 말했고 티록신 분비량이 3명 다 적더라. 적으니까 물질 대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돼? 적게 일어나는 거 맞죠? 디귿 2번. 다음 4번. 기억부터 보면 과정 A는 부교감 신경에 의한 조절이다. 자, 과정 A를 보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고 있다.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키는 건 누구다? 교감신경이 덜 흥분하기 때문에 확장되는 거다. 부교감신경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기억이 틀렸고. 니은 과정 A는 구간 3에서가 2에서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하는 거는 무슨 의미야? 열 발산을 늘린다는 개념이죠. 혈류량을 늘리면서 열 발산을 늘린다. 열 발산을 높여야 될 때는 언제야? 체온을 어쩔 때? 체온을 낮춰야 할 때. 체온을 낮춰야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구간 3과 구간 2를 보면 구간 2에서는 지금 여기에선 체온이 올라가고 있고요. 구간 3에서는 체온이 낮아지고 있지. 그럼 체온을 낮춰야 될 때 이게 흥분을 많이 해야 되니까 3에서가 2에서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아 틀려? 맞죠 이게? 그럼 디귿 과정 B는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활발하게 된다. 자, 과정 B를 보면 B는 이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있는 거야. 물질 대사가 촉진하면 어떻게 돼요? 열 발생량이 늘어나는 거죠. 열 발생이 늘어나야 될 때는 언제야? 체온을 올릴 때야, 올릴 때. 체온을 올려야 될 때 구간 1과 구간 2에서 보면 구간 1은 체온이 일정하고 구간 2는 체온을 올리고 있어. 그럼 언제 활발해야 된다? 2에서 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답은 2번. 나 5번. 자, 이자에 베타세포가 있고 알파세포가 있다. 베타세포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고 알파세포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다. 포도당을 투여한 그 시점부터 호르몬 X의 농도가 덩달아서 올라갔다. 포도당을 투여하면 혈당량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 혈당량을 낮추기 위한 호르몬의 분비도 늘어난다. 그럼 호르몬 X가 뭐다? 인슐린이다. 그래프를 볼 때 혈당량과 비슷하게 그려지는 게 인슐린이야. 혈당이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는 게. 그럼 얘가 인슐린이고 기억이겠죠, X가. 기억은 간세포에 작용해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한다. 맞죠? 이게 인슐린의 역할이. 인슐린은 뭐 하는 애들이야? 혈당을
낮추는 애들이야. 혈당을 낮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지? 혈액에서 세포로 포도당 밀어넣기. 두 번째, 간세포로 밀어넣은 포도당을 어떻게 한다?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 기억이 맞고요. 니은, 혈중 니은의 농도는,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T1과 T2 시점을 비교해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혈당이 어쩌다는 소리야? 혈당을 비교해봤을 때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있고 T1일 땐 적게 나오고 있지. 그럼 혈당은 어디가 높다는 소리야? T2가 높다는 소리야. T2에서 혈당이 높으니까 그만큼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이 원인과 결과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냐면 항상 이 혈당이 원인이고 이거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 이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고 있는 거야.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 농도가 여기서 높네. 이 인슐린의 농도를 원인이라 보고 이거에 따라서 결과인 혈당량이 달라진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인슐린의 농도가 이 T2일 때가 높자, T1, T2일 때가 높지? T1보다? T2일 때 인슐린의 농도가 높다.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얘 하는 일이 혈당을 낮추는 거니까 혈당은 T2에서 더 낮을 거야. 뭐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혈당이 이렇게 높으니까 요거 낮추려고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돼. 근데 이 글루카곤이라는 거는 인슐린과는 반대로 분비되는 애잖아. 혈당이 낮을 때 많이 분비되고 높을 때 적게 분비되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냥 보면서 글루카곤 농도를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요거를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인슐린이 여기서 높으니까 글루카곤 여기서 낮은 거고 인슐린 여기서 낮게 분비되니까 글루카곤 여기서 많이 분비되고 있는 거지. 그냥 틀렸어요 이건. 혈당량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높다. 자, 혈당량. 이것도 이제 혈당량을 따져보려면 인슐린 분비량을 결과로 놓고 해석을 해야 되지. 인슐린이 요만큼 많이 분비된다는 건 혈당량이 어쩌다는 소리야? 높다는 소리고, 인슐린이 요만큼 적게 분비되는 건 어떻다는 소리야? 혈당량이 낮다는 소리예요. T2와 T3에서 어디서 혈당이 높아? T2일 때 높지. 맞죠? 5번. 그 다음에 6번. 물 1리터를 섭취한 후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시상하부는 A의 분비를 조절한다. 맞죠? A 같은 경우는 ADH 말하는 거지. 표적기관이 콩팥이고 A는 콩팥에서 숨은 제흡수를 촉진한다. 맞죠? 혈중 A의 농도는 ADH의 농도는 구간 1과 구간 2에서 비교를 해보면 자, 구간 1과 2에서 뭐가 달라졌어? 오줌 생성량이 달라지고 있지. 오줌 생성량이 결과야, 결과. 오줌은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결과가 돼야 되고 오줌이 이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ADH가 어떻게 분비되고 있다? 적게 분비되고 있다. ADH가 적게 분비되니까 그만큼 물을 재흡수 못해서 오줌 생성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구간 2에서 오줌 생성량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ADH가 어떻다? 많이 분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ADH 농도를 비교해보면 어디에서 높아야 돼? 2에서 높아야 되는 거지. 그럼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5번. 그 다음 7번. 자율신경 A, B를 통해 혈당량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자, A와 B. 오랜만에 나왔네. 자율신경. 교감 앞잘비.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죠? 그럼 B가 교감이고 A가 부교감이다. 요 정도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얘기고 교감신경이 이자에서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니은은 글루카곤이고요. 부교감신경이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기억이 인슐린이겠죠. 근데 이게 점성과 실선 이거 생각해도 혈당량 감소시키는 호르몬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쵸?
요 나 그래프는 뭐지? 어떤 근육세포에서 세포 밖 농도에 따른 세포 안 농도를 나타냈다. A와 B는 호르몬 X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호르몬 X가 지금 뭔지는 안 알려줬고, 오케이. 호르몬 X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타냈다. 자, 세포 안과 세포 밖의 포도당 농도를 비교하고 있는 그래프잖아.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세포 밖의 농도가 똑같다고 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 포도당이 많고 B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 포도당이 적지. 세포 안에 포도당이 많다는 소리는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밀어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치? 그럼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밀어 넣어주는 호르몬은 누구야? 인슐린이야, 인슐린.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방법, 세포 안으로 밀어넣기, 간세포 안에서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기. 그러니까 이 A가 B에 비해서 세포 안의 포도당 농도가 그만큼 높은 이유는 인슐린이 어쨌기 때문이야.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A가 인슐린이 있을 때고 B가 인슐린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호르몬 X는 인슐린이지. B의 신경절 이전 뉴런,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겉질에 있다.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세포체 어디 있어? 그 척수에 있어. 근데 척수에 어디 있어? 속질에 있죠. 약간 치졸한 문제예요. 원래 교감이냐 부교감이냐 이거 척수냐 아니면 뭐 연수냐 중간느냐 이런 것만 물어봤지 척수의 겉질 속질은 물어보지 않았잖아. 근데 신경세포체들이 모여있는 곳은 회색질인 곳. 그래서 속질이다. 척수의 속질이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니은 니은에 의해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가 촉진된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야 되니까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해서 포도당 만드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 맞아요. 디귿 A는 기억이 있을 때다. 기억 인슐린이 기억 맞았죠? 기억이 있을 때 맞죠? 니은 디귿 4번 8번 8번 되게 뭔가 어렵게 그래프들이 막 그려져 있지만 쉬워요. 그냥 이거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내용이야. 기억. 피부 온도가 32도씨에서 29도씨로 낮아질수록 시상하부 설정점은 낮아진다. 자, 피부 온도 그래프 여기 있잖아. 피부 온도가 32도씨에서 29도씨로 낮아질수록 설정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32도씨 그래프의 설정점은 여기고 29도씨일 때 설정점은 여기잖아? 어디가 높아요? 29도씨 설정점이 더 높지? 높아진다라고 해야겠죠. 틀렸어요. 피부 온도가 22도씨일 때 시상하부의 온도가 설정점보다 낮아지면 근육에서 물질 대사율이 증가한다. 자, 물질 대사율 같은 경우는 뭐로 판단해야 돼? 물질 대사는 열 발생과 관련 있는 개념이야? 열 발산과 관련된 개념이야? 열 발생과 관련된 개념이지? 그러니까 가 그래프 봐야 돼? 나 그래프 봐야 돼? 그렇지, 나 그래프 봐야 돼. 열 발생량을 봐야 되니까. 일단 피부 온도가 22도씨라고 했으니까 이 나에서도 요 그래프를 봐야 돼. 요 그래프. 이렇게. 그럼 요 그래프에서 시상하부 온도가 설정점보다 낮아지면 지금 이 설정점이 여기지? 이 그래프에서 얘보다 시상하부 온도가 더 낮아지면 열 발생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지. 낮아질수록 열 발생이 올라가고 있잖아. 열 발생이 올라간다는 건 물질 대사가 어떻다는 거야? 많아진다는 소리야. 증가한다 맞죠? 그다음 피부 온도가 31도씨일 때 시상하부 온도가 36.8도에서 37.2도로 변하면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류량. 피부 근처로 혈관을 흐르는 혈류량은 뭐랑 관련된 개념이야? 열? 발산량과 관련된 개념이지. 그러니까 가 그래프 봐야 돼, 나 그래프 봐야 돼. 가 그래프를 봐야 돼, 이제는. 피부 온도가 31도씨라는 거는 지금 이 네 개의 그래프가 합쳐져서 그려진 것 중에 뭘 봐야 돼? 31도씨 요 그래프를 봐야 돼, 요 그래프. 이렇게.
요 그래프에서 시상하부 온도가 36.8도에서 37.2도로 변하면 36.8도 여기에서 37.2도까지 올라가면 그래프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서 37.2도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어? 열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잖아? 열 발생량이 늘어나려면 혈류량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증가한다는 개념 맞죠? 4번이에요. 그 다음 9번. 왜 이렇게 많니? 아, 이 페이지가 끝이구나. 다행이다. 9번. 혈액량, 혈장 삼투압, 뭐 요런 개념 나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이 호르몬 X가 뭐예요? ADH예요. ADH.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ADH. 자, 이 ADH 언제 분비된다 그랬어? ADH 분비가 늘어나는 상황은 언제다? 물이 부족할 때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상황은 총 3가지 상황으로 나온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혈장의 농도가 높으니까 그거 낮춰주려고 ADH 분비를 늘린다. 두 번째, 혈액량이 적을 때. 혈액량이 적다는 건 그만큼 물이 부족하다는 상황인 거고, 혈액량이 적으면 어떻게 된다? 덩달아서 혈압까지 낮아진다. 혈압이 낮을 때. 이렇게 3가지 상황이 물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ADH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늘린다. 자, X의 표적기관 콩팥 맞다. 니은 가에서 오줌 삼투압은 T1일 때가 안정상태일 때보다 높다. 자, 가에서 T1일 때와 안정상태를 비교해보면 ADH의 농도가 어디가 높아요? T1이 안정상태일 때보다 높지? ADH 농도가 높으니까 그에 따라서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된다? 물을 T1에서 막 많이 가져가니까 여기서 높고 여기서 낮게 되겠지. 그럼 T1일 때가 T2일 때, 아니 안정상태일 때보다 높다. 맞아요, 틀려? 맞죠? 나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나에서 오줌 생성량을 보려고 안정상태일 때와 T2일 때의 ADH 농도를 비교했어. 이때도 똑같이 T2와 안정상태일 때 ADH 농도는 누가 높다? T2일 때 높다. ADH 농도가 높다는 건 오줌 생성량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다? T2와 안정에서 안정 상태가 높다는 소리겠지. ADH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물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소리고 그만큼 오줌이 덜 생성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정 상태일 때가 더 많겠죠. 그래서 틀렸죠? 3번. 다음 마지막 10번. 혈장 삼투압 조절에 대한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2개를 나눴고 A와 B는 각각 정상 상태인 동물과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한 동물이다. 잔인하네.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했다는 거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ADH 분비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실험 상황에 나오겠죠? 다량의 물을 섭취시키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물질 기억과 물질 니은을 순차적으로 혈관에 투여했다. 그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비교했다. 기억과 니은은 소금물과 호르몬 X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X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한다. 이거 당연히 ADH겠죠? 자, 이것도 계속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한 동물 같은 경우는 ADH 분비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치료하는 방법은 뭐야? ADH를 주사하면 돼요. ADH를 주사하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실험 상황처럼 ADH 말고 소금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소금물을 주사하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보면 소금물을 주사하면 어떻게 돼요? 혈장의 삼투압이 올라가겠지. 짜니까.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우리 몸은 원래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량을 어쩐다? 늘린다.
ADH 분비량 늘리니까 물 제흡수가 늘어나고 이거에 따라서 오줌의 생성량이 줄어들겠죠. 또 혈장 섬투는 다시 낮아지겠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동물은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해버렸어.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럼 물 제흡수가 늘어나지 않겠지? 그럼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금물을 주사했을 때는 뇌하수체 후엽이 없는 애들은 그 밑단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ADH를 주사하면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동물이라고 하면 소금물을 주사했을 때와 ADH를 주사했을 때 둘 다 오줌 생성량이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돼. 그럼 가와 나를 봤을 때 기억 투여했을 때도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고 니은 투여했을 때도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는 얘가 누구인 거야? 정상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B가 정상인 거죠. 그럼 A가 뭐인 거야?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한 A인 거지. A가. 근데 얘는 기억 투여했을 때는 반응을 안 하는데 니은 투여했을 때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 ADH를 분비하지 못하는 애니까 ADH 주사를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반응하는데 소금물 주사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기억이 소금물이고 니은이 ADH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금물과 ADH는 어떻게 보면 같은 효과를 내는 거지 지금 실험적인 상황에서. B는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한 동물이다. B는 정상인 동물이니까 틀렸죠. 가에서 오줌 삼투분의 혈장 삼투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 T1과 T2일 때를 비교해보면 물을 섭취했잖아. T1과 T2에서 오줌이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어? T2일 때 많이 나오고 있지. 오줌이 많이 나온다는 건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다는 거야? 여기가 높다는 거야. O3은. 오생이 T2가 높으면 O3이 T1이 높다. O3은 T1이 높고 T2가 나아져. 오줌이 이렇게 많이 이 시점에 오줌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 ADH가 뭐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죠. 혈장 섬투압은 뭐 ADH가 지금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오줌 섬투압만 놓고 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어디 값이 높아야 돼?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 맞아 틀려? 얘가 분자가 크고 얘가 분자가 작잖아. 작다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지 큰 값이 되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나에서 디귿 나에서 혈중 X의 농도는 T3일 때가 T4일 때보다 낮다. T3와 T4 T3와 T4를 비교해보면 혈중 X의 농도 오줌 생성량을 결과로 놔야 된다? 원인으로 놔야 된다? 그렇지 결과로 놔야 된다. 오생 그럼 T3와 T4에서 오줌의 생성량이 T3가 높다. 그 말은 ADH 분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 오줌 생성량이 많으려면 분비가 적어야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줌 생성량은 이렇게 높은 거다. 그래서 ADH 농도는 T4일 때보다 낮다. 이게 또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그러면 항상성 유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